님들, 여수 섬박람회 뉴스 봤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충주맨 알죠? 충주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B급 감성 영상으로 전국으로 꼈던 그 사람. 근데 올해 초에 공무원을 그만뒀어요. 이유는 본인 말로 할 만큼 했고 돈 더 벌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여수 선박람회 홍보 의뢰가 들어왔어요. 홍보 영상을 찍으러 현장에 갔는데 홍보할 게 없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건 텅 빈 허허벌판이었어요. 변기 옆에 싱크대가 나뒹굴고 폐선박이 방치돼 있고 3개월째 아무도 안 치운 쓰레기가 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영상이 올라온 직후 언론 고발 뉴스가 쏟아졌어요. 우연일까요? 잠깐, 여기서 박람회 얘기부터 짚고 갈게요. 올해 9월 5일 여수에서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국제 박람회가 열립니다. 30개국에서 300만 명이 온다는 행사예요. 예산만 676억. 2023년부터 준비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벌써 3년째예요. 근데 개막 5개월 전 현장은 그야말로 벌판이었어요. 공사 펜스 너머로 보이는 건 하트 모양 돌무더기 조형물 하나. 여수 시민이 한 말이 딱이랬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벌판이야, 벌판. 그럼 676억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근데 있잖아요. 사실 이게 진짜 질문은 아니에요. 676억이 어디 갔냐는 건 사실 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어요. 왜 처음부터 박람회의 진심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진짜 목적은 뭐였을까? 그걸 알려면 여수의 오래된 이야기부터 들어야 합니다. 여수엔 섬이 365개 있어요. 1년 365일, 날마다 섬 하나씩 가도 다 못 갈 만큼 많은 섬이죠. 근데 그 섬들, 오랫동안 육지랑 연결이 안 됐어요. 배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여수시는 오래전부터 이 섬들을 다리로 이어주고 싶었어요. 2003년 기본 계획까지 세웠죠. 화태도에서 시작해서 여러 섬을 거쳐 고흥까지 이어지는 다리 11개. 이름도 붙였어요. 11 브릿지. 근데 이게 번번이 막혔어요. 왜냐? 예타 때문이에요.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 생소한 단어죠? 쉽게 설명할게요. 나라 돈으로 큰 공사를 하려면 먼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공사,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어? 를 따지는 심사예요. 여기서 점수가 기준 미달이면 탈락이죠. 돈 한 푼 못 받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주로 통행량이에요. 사람이 많이 다닐수록 점수가 높아요. 섬지역은요? 인구가 적고 배로 다니던 사람들이 주민 전부죠. 아무리 다리가 필요해도 통행량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타라는 장벽 앞에서 번번이 튕겨나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에요. 전라도 지역 사업들은 유독 더 많이 막혔죠. 국도개발 5개년 계획에서 화태 백야 구간이 통째로 제외됐어요. 11개 다리 중 나머지는 다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유독 이 구간만 빠진 거예요. 2003년에 기본 계획을 세우고 2005년엔 일부 구간 기본 설계까지 마쳤는데 그게 10년 넘게 그냥 묻혀버렸어요. 수십 년째 기다려온 다리가 또 묻혔습니다. 억울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는 오히려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차별받던 지역의 정당한 억울함이니까요. 세상사 끝까지 봐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부터 좀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2019년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문재인 정부가 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 예타 면제를 대거 풀기 시작했거든요. 그동안 경계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튕겨나갔던 지방사업들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수도 그중 하나였어요. 수십 년째 묻혀있던 화태 백야 교량 사업이 드디어 예타 면제를 받아요. 16년 만에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잘된 일이에요. 근데 기뻐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었어요. 허락은 받았는데 돈이 너무 조금씩 왔거든요. 연간 200억. 총 사업비가 5,319억짜리인데 이 속도면 완공까지 26년이에요. 아파트 공사를 한다고 해요. 시청에서 공사 허가 났어요 라고 했는데 공사비는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준다고 해요. 총 공사비가 5억인데 이 속도면 250년입니다. 허락은 났는데 사실상 못 짓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2022년 정권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균형 발전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여수 입장에선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이에요. 16년을 기다려서 겨우 뚫은 건데 이 속도면 또 정권 바뀌기 전에 다리 하나 제대로 못 짓고 끝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한 속도를 한 번에 바꿀 수 있을까? 그러던 2023년 여름이에요. 전 국민의 시선이 새만금으로 쏠렸습니다. 잼버리 사태예요. 다들 기억하죠? 폭염에 화장실도 없고 음식도 없고 완전 엉망진창이었던 그 사건. 온 나라가 욕을 퍼부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다들 그 엉망인 현장만 봤지 진짜 이면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행정 쪽 사람이 아니면 사실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수는 그걸 봤습니다. 알고 나면 진짜 소름이에요. 잼버리,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잼버리 얘기예요.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총 예산 1170억이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화장실이 없고 음식이 없고 폭염에 그늘막도 없었죠.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 4만 3천 명이 그 꼴을 당한 거예요. 온 나라가 욕을 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그 욕 속에서 아무도 제대로 짚지 않은 게 있어요. 1170억 중에 실제로 야영장 만드는 데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129억입니다. 전체의 11%예요. 나머지는 조직위원회 운영비로 나갔어요. 화장실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장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잼버리 본 예산 1170억 말고 잼버리 때문에 새만금에 들어간 돈이 따로 있어요. 새만금 고속도로에만 4239억, 야영지 매립공사에 2150억. 본 예산 1170억짜리 행사 하나가 수천억짜리 공사들을 줄줄이 끌어당긴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 논리예요. 이 행사를 하려면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 행사에 도로도 없고 항만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수천억짜리 사업들이 줄줄이 통과된 거예요. 예타? 국제 행사 앞에서는 장벽이 낮아지거나 아예 면제예요. 행사가 명분이 되는 순간 그 명분으로 따낼 수 있는 인프라 예산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게 있어요. 전북 도의원이 회의에서 직접 한 말이죠. 저질러 놓고 시설은 나중에 해도 된다. 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행사를 빌미로 새만금 개발 예산을 따내는 게 처음부터 목적이었던 거죠. 행사가 엉망이어도 괜찮아요. 이미 인프라 예산은 확보했으니까요. 참 대단하죠. 근데 있잖아요. 여수가 이걸 보면서 욕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여수는 욕을 하지 않았어요. 구조를 봤습니다. 잼버리가 보여준 게 뭐예요? 국제 행사 하나를 유치하면 그 행사를 명분으로 수천억짜리 인프라 예산을 정당하게 끌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타라는 장벽도 낮아지고 중앙정부도 국제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 앞에서는 지갑을 여는 구조. 여수한테 필요한 게 딱 이거였어요. 26년짜리 공사를 단번에 앞당길 방법. 중앙정부가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내려보내게 만들 방법. 그 방법이 국제 행사였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국제 행사를 유치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여수가 직접 돈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수시는 원래도 빠듯한 살림이에요. 지방세수는 줄고 공원 부지 매입하려고 370억 지방채까지 발행한 상태거든요. 쉽게 말하면 빚을 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가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정부한테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 최초 선박람회 할게요. 돈도 우리가 대부분 낼게요. 정부는 64억만 내면 돼요. 정부 입장에선 완전 땡큐죠. 64억으로 국제행사 하나가 생기는 거니까요. 박람회 총 예산 676억 중에 정부가 낸 돈은 64억, 나머지 612억은 여수시랑 전남도가 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612억을 자기 돈으로 내면서까지 이 박람회를 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손해 아닌가요? 실제로 여수시장이 기획재정부를 직접 찾아가서 한 말이 있어요. 화태 백야 도로건설공사는 선박람회와 밀접한 대형 SOC 사업으로 개최 시기에 맞춰 조기 또는 임시 개통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 한 문장이에요. 박람회가 생기는 순간 이 말이 가능해지는 거죠. 수십 년째 26년짜리 속도로 기어가던 교량공사가 박람회 명분 하나로 국가 우선 지원 사업이 되는 겁니다. 64억짜리 미끼로 수천억짜리 물고기를 낚는 구조. 그럼 실제로 얼마나 낚았을깐? 화태백야 해상교량 4개, 5,319억. 금오도 해상교량 2,367억. 제4차 섬종합발전사업 1,972억. 어촌 유딜 및 신활력 사업 1,091억. 거문도 관광사업 460억. 전남도 성군개체 지원액 1,611억. 여수시 별도 연계사업 570억. 숫자 하나씩 더해가다 보면요. 1조 3천억이 넘어요.
잠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박람회 본 예산은 676억이에요. 근데 이 박람회 하나로 움직인 연계 인프라 예산을 다 더하면 1조 3천억이 넘습니다. 676억짜리 행사가 1조 3천억짜리 지렛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숫자들, 전부 박람회 연계 사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전북 공식 채널을 통해 정당하게 신청하고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불법이 하나도 없죠. 잼버리랑 비교해보면요. 잼버리는 수천억짜리 구조였어요. 여수는 1조 3천억입니다. 규모부터 달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잼버리는 들통났죠. 전북 도의원이 회의에서 직접 말했거든요.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그 발언이 기록에 남았고 언론에 터졌고 온 국민이 알게 됐어요. 여수는 달라요. 여수시장이 기재부에 가서 한 말이에요. 섬박람회와 밀접한 대형 SOC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게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죠. 지극히 정상적인 행정 절차예요. 공식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었고 법적으로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잼버리가 동네 골목에서 삥 뜨는 수준이라면 여주는 정장 입고 회의실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676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직 안 썼어요. 676억 중에 정부가 낸 돈이 얼마예요? 64억이에요. 나머지 612억은 여수시랑 전남도가 내야 하는 자기 돈이죠. 근데 그 돈 아직 주머니에서 안 나왔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처음부터 박람회의 진심이 아니었으니까요. 박람회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으니까요. 목적은 1조 3천억짜리 인프라 예산을 끌어오는 거였고 그건 이미 진행 중이었어요. 박람회 현장에 612억을 쏟아부을 이유가 애초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장이 텅 빈 게 당연한 겁니다. 64억만큼만 준비한 거예요. 잼버리랑 비교해보면 이게 더 선명하게 보여요. 잼버리는 그나마 1,170억을 다 썼어요. 현장이 엉망이었던 건 돈을 엉뚱한 데 써서였어요. 근데 여수는 쓰지도 않았습니다. 정부 돈 64억만 현장에 흘려보내고 나머지는 아직 꺼내지도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이 돼요? 세계 최초 국제 섬박람회, 30개국 300만 명이 온다는 행사, 개막 5개월 전에 현장에 허허벌판인 이유가 자기 돈을 아직 안 꺼냈기 때문입니다. 충주맨이 카메라에 담은 게 바로 그 민낯이었어요. 홍보하러 갔다가 홍보할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홍보할 게 없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섬은 이름이었을 수도 있어요. 박람회 이름이 뭐예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예요. 세계 섬의 미래를 논하겠다고 했죠. 근데 정작 섬 옆 섬들은 어떤 상태예요? 쓰레기 수거가 안 돼요. 수십 년째예요. 화장실이 없어요. 가게가 하나뿐이에요. 폐선박이 바다 위에 방치돼 있어요. 맥주캔 유통기한이 2022년짜리가 나뒹굴고 있죠. 3년째 아무도 안 치운 거예요. 1조 3천억이 움직였는데 정작 섬 주민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섬을 위한 박람회가 섬을 한 번도 진심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잼버리는 행사가 터지고 나서야 전 국민이 알게 됐어요. 화장실이 없고 음식이 없고 폭염에 쓰러지는 청소년들을 보고 나서예요. 섬 박람회는 9월에 열립니다. 그때 우리는 뭘 보게 될까요? 충주맨이 카메라에 텅 빈 현장을 담았을 때 그게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었어요. 1조 3천억짜리 구조의 민낯이었죠. 그리고 그 영상 하나가 이 모든 걸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충주맨이 쏘아 올린 작은 공.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오늘 얘기한 게 전부일까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나더 사이드였습니다.